예, 대장동 일타 강사 원희룡 대통령 후보를 예, 모시고 특강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합니다. 자,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오늘 그냥 대담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칠판을 주면서 강사를 하라 그래서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온 국민이 알아야 되거든요. 국민이 모르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잘해줄 것처럼 해놓고 5년 동안 국민들의 등골을 뽑아먹습니다. 한 번 당했으면 됐지 2번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기도요. 한 번 당할 때는 피해자인데 2번 당하면 바보입니다. 바보지. 우리 국민을 바보 개돼지로 하는 이 문재인 2탄, 문재인보다 더 나쁜 2탄을 막기 위해서 사실 제가 이 사교육 시장을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 과외비도 안 받고 나섰습니다. 근데 시간이 20분 주셨으니까 예. 짧은 시간에 가급적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새 그냥 다 언론을 뒤엎는 게 결국 대장동 비리죠. 대장동 비리인데요. 이건 뭐냐? 비리 대장인 이재명 비리입니다. 이 대장동 비리, 대장동은 쉽게 말하면 판교에 6,000세대 아파트가 강제 수용한 토지 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대금은 전체가 3조 내지 한 5조 정도 됩니다. 왜 3조 내지 5조냐? 분양가를 우리가 일일이 그 자료를 갖고가 있지 않아요. 근데 6,000세대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7억, 8억에 분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소 3조, 최대 5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이게 공공에서 수용한 땅을 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땅을 수용해주고 거기에 문화재 유물 나오면 그거 행정 처리해주고 여기에 뭐 온갖 절차들을 다 정해줬는데 이익은 1,800억만 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고 8천억을 화천대유라는 그 특수 사집단 사조직에다가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의혹이, 자 제가 그걸 점 5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개발 이익이 있는데요. 이게 최소한 아무튼 이따 치고 5,500억을 이 중에 3,700억은 시설, 1,800억은 성남시의 배당. 이 3,700억은 뭐 터널 짓고 뭐 공원 시설 짓고 해서 이거는 사실상 기부 체납이에요. 왜냐면 공공부지에다가 아파트 지었으니까 100%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짓는 김에 공공시설도 짓도록 돼 있어요. 이 돈이 3,700억. 그 다음 1,800억은 돈으로 성남시에다 줬어요. 그래서 5,500억을 줬고 나머지 8천억을 화천대유에다가 몰아줬어요. 그럼 원래는,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전부 1,800억대, 요거는 다시 4,000대 4,000으로 되어 있는데 1,800억대 4,00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5대5로 나눠요. 이번에 의왕시에서도 똑같은 개발을 했는데 5대5로 나눠가지고 의왕시에서는 몇백억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개발 이익을 8천억을 화천대유가 몰아줬나? 이게 첫 번째 점입니다. 의혹입니다. 몰아주기. 근데 이걸 누가 했냐면 유동규가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 근데 유동규는 이재명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인테리어하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을 발탁을 해가지고 12년 내내 측근으로 데리고 다녔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누가 만든 회사냐? 이재명이 만든 회사. 설립, 유동규 임명, 그리고 대장동 아파트에 대한 모든 인허가권, 이것도 이재명이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글씨가 좀 너무 작다 그러는데 카메라 웍으로 돼요, 안 돼요? 조금 더 글씨를 키워보세요. 네, 계속 하시죠. 예, 괜찮아요. 그래서 자, 처음에는 단군 이래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다 라고 해서 지난번 선거 출마할 때도 이걸 최대 업적으로 자랑을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주장하다가 이번에 왜 이게 뽀록이 났냐?
이 8천억을 가지고 서로 잔치를 했던 이 동업자들끼리 이게 나중에 다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녹취록과 이 비리 자료들을 가지고 검찰에 자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리 구조가 됐고 유동규가 뇌물 받은 것까지 나왔어. 비리 사건이 됐잖아요. 고로 단군 이래 최대 업적에서 말이 어떻게 바뀐다? 요거는 비포, 비포 애프터. 애프터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규는 측근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로 바꿔서 하세요. 예. 여기 조금 잘 안 나와. 한전 직원이 뇌물 먹었다고 대통령이 책임지냐? 그래서 한전 직원과 대통령의 관계로 유동규를 자기가 일단 디스를 했어요. 근데 지난 12년 역사를 살펴봤을 때는 유동규는 우동규야. 오른팔. 서열 넘버 3. 예. 북한으로 치면 김정은, 김여정 그 다음 사람 정도에 해당하는 게 성남시 왕국의 유동규의 위치고 이건 모든 증인이 일치해요. 근데 이재명 혼자 측근 아니다. 현재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측근이냐 아니냐 요 유동규가 의혹의 두 번째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이 4천억이 돈이 분양대금으로 해가지고 큰 저수지에 쌓였어요. 제가 왜 이걸 저수지라고 하느냐? 자기네끼리 욕을 쓰는 용어가 저수지야. 저수지라는 용어를 써요. 내가 저수지라는 용어를 쓰면 이 내부의 이 공동체들이 가슴이 뜨끔하고 어디까지 아는 거지? 어디까지 아는 걸까요? 원인은 안 가르쳐줘. 왜냐하면 너희들 잡으러 갈 거니까. 자, 이게 돈이 조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는 누가? 예, 주인이냐? 김만배. 법조 출입 기자인데. 자, 이 김만배가 한 일이 뭐냐? 나중에 우연히 보니까 이재명이 무죄 판결이 났어. 이렇게 해서 살아나서 지금 출마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김만배랑 권순일이랑 8번을 만났어. 대법관실에서 이발하러 갔대요. 그래서 요게 세 번째 의혹이죠. 그리고 이때 로펌 10개의 변호사 30명,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고 정관예우,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변호사 선임이 있는데 이재명의 주장은 무료 변론했대. 그리고 이게 갑자기 생긴 일이냐? 2012년부터 돌아가신 이재명 형 이재선 씨가 야 대장동 비리 그리고 유동규 같은 이 양아치를 다 깜빵 간다 라고 경고하다가 정신병원으로 수용당할 뻔했어. 그래서 이재선. 그래서 이게 점 5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 국민들에게 강사를 한 거고요. 자, 요거는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수익 몰아주기, 측근, 그리고 이걸 가지고 권순일 무죄 재판 50억짜리 쿠폰으로 무죄 판결을 샀고 그 엄청난 변호사가 지금 수익료가 무료다 라고 했고 이거를 다 알고 있던 제1호 증인 이재선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게 5가지 의혹이고요.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그러는데 자, 따끈따끈한 새로운 걸 제가 공개를 해야 고성국 TV에 온 제가 보람이 있죠. 일타 강사답네. 저는 그리고 박사학위 따면서 한번 논문 쓴 거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교수님들을 저는 조금밖에 존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고 사람들 수준이 바뀌는데 좀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맛이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은 초점을 변호사 비용에 맞추겠습니다. 네. 아까 의혹의 점 중에서는 5번째 점이었죠. 근데 자 변호사가 자 봅시다. 자 로펌이 1, 2, 3, 4, 5, 6, 10번 그리고 여기에 수임계를 안 낸 로펌까지 있겠죠. 예, N개의 로펌이 수임이 됐습니다. 여기에 변호사는 여기까지만 30명. 변호사 어떤 변호사냐?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그리고 로펌에서도 가장 요새 사건이 많은 변호사들, 자, 이런 사람들이 동원이 됐고요. 자, 법원은, 자, 검찰 단계에서도 변호사 선임, 1심, 2심, 3심, 그리고 워낙 이게 그랜드 슬램을 달성해가지고 파기환송 해서 2심 또 갔다가 또 대법원 와. 여기 가서 무죄 판결 받았어요. 자, 쫙 갔죠? 그럼 사건 요구는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이었어요. 여기에 사건 1, 요거만 있었냐? 사건 2, 사건 3, 쫙 있었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 사건 하나에 검찰 단계에서 로펌, 1심에서 로펌, 2심에서 로펌, 3심 파기환송 될 때 로펌, 파기환송 됐으니까 다시 2심 가서 또 로펌, 그게 대법원 가서 무죄 판을 가는데 결국 로펌. 그리고 이 사건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1, 2, 3 사건이 또 있어. 자, 수임료가 얼마일까? 이게 지금 우리 밝혀내야 되는 건데요. 자, 이런 분들이 얼마 받고 수임을 할 것 같아요? 재판 다 받아보셨죠? 아, 받아봤지. 예, 목사님도 받아보셨죠? 500만 원씩 하지 않을까? 아, 그럼 500만 원에 민주화운동할 때는 50만 원 수임료 받고서 해주셨는데 예, 저런 경우에는 보통 단위가 10억 단위는 되지.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최소로 잡아서 00억. 우리 보통 저 채용 공고할 때 00명 하잖아요. 자, 00억 정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송두환 헌법재판관은 뭐라고 했냐? 무료 변론을 했습니다. 그렇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저 인사청문회 때. 근데 무료 변론 여부는 민변에서 판단하는데 민변에서는 우리는 공익 사건으로 무료 변론 자격 인정해 준 적 없다 해가지고 디스가 됐죠. 거짓말이에요. 예? 근데 무료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요거 아시죠? 이 이름 아시나요? 김영란법. 김영란법에 의하면 무료 변론해주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어떻게 된다? 자, 서울구치소로 압송. 왜 이런지 아시죠? 이재명이 며칠 전에 민주당 경선에서 압승. 물론 서울에서는 60대 30으로 뒤집혀서 압승할 뻔하다가 압승 못했어. 이 사건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아까 이재명이 아까 점 5개이고 뭐 신체에 점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재명은 점으로 시작해서 점으로 망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승한 걸로 갖고 좋아하는데 원희룡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점을 하나 찍어줄 겁니다. 고로 압송. 자, 무료면 압송이죠? 자, 무료는 아니고 유료야. 근데 제3자가 냈어. 왜냐? 이재명이 자기가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기다리 아저씨가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면, 나는 그냥 이용만 당한 허수아비인데 그 조직에서 그 뒤를 봐주느라고 변호사 비용이랑 깜빵의 그 영치금이랑 가족들 생계까지 다 해줄,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제3자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에 걸리느냐? 제3자 뇌물. 그래서 압송. 자, 본인이 냈다. 자부담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자금 출처를 밝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은 뭐라고 그러냐? 사생활이어서 대답할 수 없다. 이게 현재까지의 공식 답변이고 국감 때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그 문제는 자, 그래서 자, 사생활이다 그러면은 어떤 이게 나비 효과가 오냐? 오케이, 사생활이어서 이걸 밝힐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재판 비용 때문에 지금 교도소에 가서 4년 가까이 살고 계신 분이 계셔. 누군지 아시겠어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최경환, 이명박 대통령. 예, MB께서 바로 이 변호사 비용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수감 생활을 장기간 하고 계셔. 그러면 자, 이재명이 사생활이어서 이게 수사도 안 되고 압송이 안 되는 것 같으면은 그 즉시 MB는 석방되고 그동안 억울한 사생활 때문에 검찰 법원이 이 무고한 시민을
사생활을 가지고 옥살이 시키는 걸 가지고 형사 국가 배상을 해야 돼요. 자, 뭐 인권 국가는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자금 출처를 밝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네. 바로 압송인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국감 준비하느라고 재산 신고를 공직자 재산 신고를 분석을 해놨어요. 예. 2018년, 19년을 집중 분석을 했어요. 예. 2019년에 이 재판들이 전부 2019년, 20년에 결정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안 나왔으면 깜빵 가는 건 물론이고 선거 무효가 돼서 그 선거 치러야 했던 비용을 다 물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돈만 30억이 넘어. 재산 신고가 19억밖에 안 돼 있어. 그럼 파산해야 돼요. 신용불량자가 파산해야 되는 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가 들든 목숨 걸고 이 재판을 쿠폰을 사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다 동원을 한 건데 재산 신고를 했더니 2019년에 재산이 늘었어. 늘었어. 예. 몇 억인가. 어떻게 늘었냐? 그것도 5억 원을 사인에게 꿔줬어. 5억을 빌려줬대. 신고를. 그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신고했냐? 그게 아니고 2019년 재산 신고를 한 내용이 숫자 아구가 안 맞아.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왜 아구가 안 맞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실 내가 5억 빌려준 거를 깜빡 빠뜨려서 안 맞아. 그래서 5억 빌려준 걸 집어넣으니까 아구는 맞아. 근데 이 재판하면서 아무리 무료변론 받고 아무리 삼자가 대줬어도 그렇지 19억밖에 재산이 없는 사람이 5억을 누구한테 빌려줬을까? 나도 이때 가서 돈 빌려올 걸. 이때는 이재명하고 서로 말도 섞는 사이였는데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 어떻게 밝히냐? 우선 18일, 20일 국정감사가 열려요.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도 있고요. 어떤 자료도 요구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 18일, 20일 여기 행안위, 20일은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 하는데 이 자리에 이재명이 나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사생활이다. 측근이 아니다. 뭐 무슨 근거가 그러냐. 그리고 원희룡이 거짓말했지. 이건 당군이에 대해 최대 지적 맞다. 뭐 등등등등 해서 온갖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말빨 딸리는 그 질문하는 사람들을 갖고 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만 이걸 맡겨뒀다가 나중에 뒤에서 논두렁에서 뒷담화 치면 뭐하냐고.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우리 옛날에 보면 무슨 범행 현장을 우리가 그 생중계하면서 범인 잡는 전 국민 그 현장 수배 현장 중계하는 라이브 방송 있잖아요. 그래요. 그걸 하려고요. 그걸 누가 하느냐? 제가 하려고요. 네. 그날 18일 날 후보 토론 있어요. 20날도 있어요. 요 날은 부산, 요 날은 대구에 있는데 그걸 이거 하느라고 TV 토론 안 나가면 좀 경선 투표에 지장은 있을 것 같고 그 경선 토론하는 그 시간만 빼고 아침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제가 딱 중간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그럼 혼자 하느냐? 그게 아니라 진중권도 부르고 김경률도 부르고 검사 출신도 부르고 범죄 프로파일러도 부르고 부동산 전문가도 불러가지고 이재명이 거짓말하는 순간 거짓말 탐지기 삐 올려가지고 지금 거짓말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범죄 사실 1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네티즌들 참여해서 댓글과 함께 우리 전 국민이 이재명의 현장 허위사실 공표 현장 현행범 체포 고발 이 방송을 해가지고 그 결론은 뭐다? 결국은 다시 압송. 그래서 우리 임명진 목사님께서는 1987년 우리 그 기억도 아수라 온 국민의 함성 그리고 을지로 빌딩에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던져주면서 현수막 같은 효과를 누리고 정경들이 결국은 방패와 체류탄을 포기하고 한쪽 구석으로 물러나야 했던 60 국민운동 그 본부를 지금은 아수라 압송
국민운동으로 18일, 20일 일단 우리가 천막 본부를 그래. 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께서 자, 이런 구조를 아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변호사 비용은 국회의원들이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 변호사협회, 로펌들에다가 자료 요구하고 여기다 정부 부처에 대해서 따지고 여기서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짓말한다는 걸 고발하고 대답을 못하면 대답을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시 의혹을 알리고 그리고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날카로운 분석을 해가지고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무조건 지지자들이 나중에는 할 말이 없게끔 우리가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만들자. 제가 그런 걸 할 거거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셔도 되는 거는 야, 그럼 변호사 비용 저 정도 갖고 하려냐.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금 북한은 주로 대포동에서 핵미사일을 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은 대장동에 이 저수지의 현찰, 비자금 미사일로 지금 대한민국을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우리 국민이 이 아수라 대장동 부패 이 압송 국민운동 본부는 무슨 미사일을 하느냐? 팩트와 국민 참여로 이 미사일로 대장동 미사일을 우린 요격 내지는 선제적으로 원점 타격을 해버릴 건데 미리 자 마지막 예고방송 비슷하게 합니다. 이 이재명의 저수지 아까 저수지라고 그랬죠? 저수지가 무슨 뜻인지 목사님 아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물때다가 자기 논에 물대는 사람들, 그다음 급하니까 저수지에 와서 물 먹는 사람들, 심지어는 저수지 옆에다가 별장 지어놓고 즐기고 있는 사람들 여러 있거든요. 이 저수지가 처음에는 대장동 일대였는데 이게 위례, 대장동, 백현동 아파트, 그 다음 판교 중심가의 알파동, 카카오 본사, 평택의 현덕지구 이렇게 저수지가 경기도 일원으로 확대됐대요. 그리고 요 저수지 옆에 조그만 옹달샘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보도블록, LED 등, 그리고 성남시청 청소용역 이런 거 조그만 옹달샘에서 와서 물만 먹고 가면 토끼들도 좀 있대요. 그래서 이 위례 신도시부터 평택에 이르기까지 예? 그리고 대장동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서 어떤 빙산의 일각이 들어가 있고 이 옆에 있는 조그만 토끼 옹달샘 요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작전 작전 이름은 작게 2021 네. 이재명 일당 성남의 밤의 제국 저수지 적발 및 압송 작전. 자, 거기에 우리의 본격적인 그 출발을 월요일, 수요일 저희가 하는 방송에 살 테니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현행범 체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애국이고 대한민국의 부패를 뿌리 뽑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앉으세요. 예.